반갑습니다. 송주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까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이 제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한동훈이 앞으로 해나갈 정치의 모습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을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답에 맞춰 행동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당대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동훈이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당정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또 해소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 가운데 킬러 문항으로 지금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문제가 됐거나 그리고 최상면 특검 문제가 됐거나 이런 어떤 굉장히 예민한 사안 특히나 지금까지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이 되는데요.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답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떤 맥락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최상면 특검 같은 경우도 제3자 특검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답을 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언제부터?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전당대회 기간부터 얘기를 했었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눈치를 보고 그게 뭐 친윤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모 씨의 눈치를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얘기도 못했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자기의 소신이 이렇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그 소신을 밝힘으로써 여론으로부터 매몰차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공은 이제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당정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래? 한동훈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이 필요한 것이고 최상면 특검은 어떻게 할래? 한동훈은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지금 지도부에 대해 가지고 벌써부터 커뮤니티에서는 활발하게 관련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게시물 한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한동훈 당선 1시간 만에 도발 온이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베스트 글로 등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영상이 돼 있길래 저렇게 한동훈이 벌써부터 도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당선 직후에 언론인 인터뷰를 했었던 그 장면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던데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거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한겨레 신문의 신민정이라고 합니다. 그 그래요? 향후에 당직 인선하실 때 혹시 소위 말하는 친윤석열계 의원님들도 기용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앞으로 친한이니 뭐 이런 친누구니 한 정치 개판은 없을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이라고 했을 때 저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면 우리 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자,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로 주목이 되는 거는 윤석열계, 친윤 쪽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특히나 어떤 사람을 기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용산에 보내는 상징성,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좀 관심을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 당의 정책 전반을 이제 총괄하는 자리가 정책위 의장입니다. 요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게 사무총장이죠. 그렇죠? 사무총장은 누구로 임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최고위원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은 누구로 임명할 것인지. 요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의 협의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추경호 원내대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많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 자체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친윤 색깔이 있는 그러면서도 탕평책이 가능한 그런 사람을 임명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원내대표의 괜히 그 갈등 같은 것도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것이 현재 정책위 의장이 정점식 아닙니까? 그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유임하는 한 번 더 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책위 의장 또한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당의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자리다 보니까 한동훈 걔가 좀 들어가야지 탄탄하게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친윤 쪽 인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결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자리
자리, 요런 자리에다가 친윤계를 앉히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게 사무총장 같은 자리에다가 뭔가 좀 친윤계를 앉힐 수도 있다. 요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완벽히 뭐 친윤계를 다 기용은 안 하고 친한 쪽으로만 채운다. 이런 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설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내일부터 이제 대표님 관련 특검법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그 특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의혹이 있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저를 어떻게든 해코지 하겠다는 목적 말고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죠. 있더라도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잖아요.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무혐의가 난 사안이죠. 대단히 공적적인 수사를 했던 지난 정부의 공수처에서도 무혐의를 냈던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했잖아요. 법무장관 때. 국민 여러분이 모르실 텐데 민주당이 말하는 조국당이 말하는 특검에 그게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특검의 대상이죠? 상줄 일이지? 자,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밀어붙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검수원복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언론들, 사실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민주당이 허를 찔렀다, 과하게 이거를 밀어붙이다가 허를 찔렀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행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뭐도 할 수 있었습니까? 뭐 무고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할 수가 있었고 마로 시작하는 그 제가 얘기할 수 없는 단어 있잖아요. 뭐 그거와 관련된 수사도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저도 처음 알은 게 그렇게 검수원복 시행령을 한 거 그것조차도 뭐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검 사안으로, 특검이 아니라 탄핵 사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 알았던 내용인데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그거는 뭔가 특검을 받을 만한 얘기가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안들도 봤었을 때 얘기가 나온 것처럼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처리했고 그리고 또 경찰 수사 심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송치를 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공수처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나 밀어붙였던 공수처에서조차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던 거 그런 사안들을 지금 특검에다가 다시 넣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누가 도대체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장해찬이 뿌렸던 똥물 있죠, 그렇죠? 그 댓글과 관련돼서도 한동훈 대표가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댓글 얘기? 댓글 뭘 어땠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댓글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 있는 무슨 DD 리스트인가 뭐 이런 유의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쪽이야말로 매크로라든가 어떤 댓글팀을 운영하는 손가락 혁명군이라든가 그거 파다 보면 이재명 대표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뭘 특검하겠다는 겁니까? 자, 정확하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죠. 장해찬이 제기했던 그 댓글 머시기 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손가락 그 혁명군인가 뭔가 하는 그러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그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뉴스 기사들을 따로 정리해 놓는 그 포털까지도 발견이 돼 가지고 한창 이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던 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개딸이 이제 그 사이트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어떤 기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댓글 조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달아야 되는지 지시를 내리고 지령을 남기는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대선 기간 동안에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한동훈 지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는 거겠습니까? 야, 오히려 그거 파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재명의 뭐 손가락 혁명군인지 뭔지 손가락 5개나 발견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 전례가 뭐가 있습니까? 추미애가 터뜨렸던 김명수 드루킹 사건 그것도 추미애가 터뜨렸던 거 아니에요.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막 수사해야 된다라고 쌩 난리를 쳤는데 난리를 쳤더니만 김명수가 뚜둔하고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지금 대표가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국민의힘이 보여줬어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당대표였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나는 게 있으세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만큼 뭔가 한동훈이 저렇게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맞받아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한동훈만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죠. 정말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압도적인 다수가 그리고 또 당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도 한동훈은 시행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민주당의 허를 찔렀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사실상 한동훈의 임기가 대선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년 한 9월 정도까지가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한동훈이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1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